도파민 디톡스의 진짜 의미는 자극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극 대신에 나만의 건강한 도파민 원천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안녕하세요. 30년차 정신과 전문의 유상호 원장입니다. 요즘 도파민 디톡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SNS를 끊고 유튜브 보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게임 끊으면서 나를 자극하는 이런 모든 걸 끊어서 뇌를 리셋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디톡스가 정말 내 뇌를 리셋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한 오해를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쾌락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SNS 보거나 단 걸 먹거나 뭐 이런 자극적인 걸 접했을 때 도파민이 위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두 가지가 틀렸어요. 우선 도파민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 호르몬과 달리 도파민은 뇌신경계에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오해는 도파민의 핵심 역할이 쾌감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도파민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기부여입니다. 이 행동이 나한테 이롭구나, 이거 다시 해야겠네 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파민이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하고 탐색하고 시도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또 움직이게 만든 모든 과정을 도파민이 담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없어지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움직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파킨슨씨병 들어보셨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흑질이 파괴가 되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결국은 도파민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몸이 굳고 떨리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아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걷고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도파민 디톡스를 통해서 도파민 없앤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말 도파민 없애버리면 우리 몸은 꼼짝도 못하게 되고 큰일 납니다. 도파민 중독이란 말도 이 의학적으로는 없는 표현이에요.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특정 자극과 행동이 반복되면 도파민 수용체가 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주목을 도파민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신경 자극이 주어지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이건 수용체예요. 도파민이 가서 수용체에 들러붙으면 이 도파민 신호가 그 다음 신경세포 줄기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세포 위에 있는 이런 수용체에 들러붙어야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체는 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앞서 제가 도파민을 이 동기부여, 행동의 동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파민이 충분히 전달되면은 도파민만큼 중요한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도파민이 충분히 전달돼서 동기가 발생하고 그 동기가 발생한 게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 다음에 이것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같이 작용을 해서요. 그리고 이 만족감으로 인해서 하던 행동을 기분 좋게도 멈출 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 강한 자극이 반복돼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강하게 활성화되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 이렇게 신호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용체가 많이 필요하겠어? 라고 판단해서 수용체를 내가 줄여버려요. 그럼 이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뇌가 부족한 게 아닌데, 그래서 도파민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세로토닌의 활성화가 늦춰지고 만족감, 행복감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감, 행복감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특정 행동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는 쇼츠를 10분만 봐도 재밌어, 만족스러워 이런 기분이 드는데 30분 내지 그 이상을 봐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하게 그냥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상태인 건데요. 정확히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도파민은 과도한데 그것을 받아들인 수용체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도파민 디톡스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모든 자극을 그냥 끊어버리면 괜찮아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극을 끊는 것이 도움된다라고 하긴 어려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이 치료 현장에서 SNS 끊고 유튜브를 차단했는데 오히려 공허하고 무기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워진 자리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극이 없는 것도 뇌에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파민은 완전히 없애야 될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연료입니다. 따라서 자극을 무조건 끊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루에 SNS를 얼마나 하는지, 유튜브를 얼마나 보는지, 나에게 큰 자극이 되는 일을 얼마나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건데요. 먼저 내가 고자극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활동을 단계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줄인 시간을 보다 더 건강한 활동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산책도 좋고 오랜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 또는 독서라는 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죠. 이런 활동을 선택할 때 기준은 즉각적인 자극이 오는 활동인지 아니면 이런 만족감이 천천히 오는 활동인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쇼츠나 SNS는 1초마다 새로운 자극이 찾아옵니다. 즉각적이죠. 하지만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뭔가를 직접 만드는 것은 만족감이 천천히 옵니다. 이런 느림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불편함을 견디는 것 자체가 도파민 수용체를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 이 수용체가 다시 많아지면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다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 디톡스의 진짜 의미는 자극을 잘라내고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자극 대신에 나만의 건강한 도파민 원천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오늘은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자 연료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도파민을 채우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방법으로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닥터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